네, 프랜차이즈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많지만 그중 하나는 치솟는 임대료인데요. 본사의 갑질도 모자라 건물주들의 갑질까지 견뎌내야 하는 점주들의 마음은 점점 멍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함께 상가 임대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정위가 지난 9일까지 주요 5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필수 품목 원가와 마진을 공개해라라고 네. 요구를 했거든요. 업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원가와 공급가를 모두 제출하라는 요구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반발과 그리고 또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 이 갑질 논란이라고 해서 갑질에 대한 이런 국민적인 분노와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거기 거절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출을 요구받은 50개 업체가 이미 제출을 모두 완료를 했고요.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데 이후에 있을 파동에 대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좀 자행되어 왔던 불공정 관행들이 밝혀졌을 경우에 소비자들에 대한 이런 불만들 혹은 분노도 상당히 거셀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외식업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임대료가 아닐까 네네. 싶은데요. 점주들이 이 임대료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임대료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고려가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임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임금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는 많이 있어 왔는데 임대료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두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사적 재산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이기는 하지만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사회적 공공성을 좀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좀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임대료나 뭐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뭐 세금이라던가 이런 기타 경비들을 좀 면밀하게 본사와 함께 합의를 해서 사업 단계에서부터 이 임대료가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린다던가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었을 때 대응 방안으로 본사와 뭐 이 임대료 부분들을 분담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이 계획 단계부터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낮은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수익성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이런 적정 수익 부분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대료가 비싼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1차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뭐 수요 공급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은퇴 세대들의 노후 관리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기를 끈 것이 요식업이라던가 또 프랜차이즈 편의점처럼 네, 그렇죠.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이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동인구와 접근성이 갖춰진 상가에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과잉이 몰리게 되고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 임대주들, 즉 건물주들의 이러한 위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갑질 논란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건물주의 의사를 뭐 거의 수용하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자조적인 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건물주가 최고 갑의 위치에 네,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기업들까지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하나의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큰 대기업들이 본사의 점포수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미리 소위 얘기하는 목 좋은 자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건물들을 선점하는 그리고 그 선점했던 건물의 점포를 재임대를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그 같은 부분들에서 임대료가 낮아지기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상가 분양가와 임대료 책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임대료가 원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가 분양은요, 뭐 토지가라던가 그다음에 건축비 그리고 주변 상가의 매매가 이런 시세 부분들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는 건설 원가에다가 뭐 일정 적정 수준의 마진을 붙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변 상권의 이런 매매가를 수준으로 해서 바탕이 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임대료 같은 경우에야 뭐 일단 분양가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보통의 경우 분양가에 대해
단계에서 연 7%에서 8%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해서 임대료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후에 그쪽 상권이 좀 활성화가 되어서 뭐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변화가 좀 임대료가 적용이 또 되죠. 오르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적정 임대료는 일단은 원가에서 한 12.5% 정도 이내가 적당하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선행연구에서 요식업 성공 원가율이 일단 임대료가 한 12%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가 한 30% 정도, 그리고 재료비가 50%, 그리고 공과금, 즉 세금이 한 8%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30% 수준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가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면 판매가가 100이라고 봤을 때는 이 임대료가 한 8.4%, 그 다음에 인건비가 한 21%, 재료비가 한 35% 이내여야지 우리가 성공적인 부분이다라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많아도 이 매출가 혹은 판매가의 10% 이내의 임대료를 측정하는 것이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 창업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임대 계약에 있어서 건물주의 입장들이 거의 수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임대하는 입장에서 미리 대응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창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사업 단계에서부터 임대료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창업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 상가 건물이 우리 지금 현행 규정에 있는 임대차 보호법에 좀 적용이 되는 건물인지, 혹은 인상 비율이라던가 계약갱신 청구권들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지, 네. 그리고 주변의 상가 부분들에서 인상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거의 비율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건비의 상한선을 책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도 다른 부분들에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부분이 좀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